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는 여러분 문제집 67페이지입니다. 문제집 67페이지 펴시고요. 46번 문제 우리 취득세 세율 특례 볼 차례인데, 취득세 우리 지난 시간에 표준세율,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표준세율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과세율, 특례세율 배웁니다. 근데 먼저 46번 문제는 취득세 우리 특례세율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 보기 전에 일단 한번 우리가요, 문제 보기 전에 먼저 한번 그 세율 특례 먼저 살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특례 우리 요약집 강의나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세율 특례. 우리가 취득세 세율 특례는 일단 잠깐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이 A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요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과세 안 했는데, 옛날에 또 등록세 있을 때 등록세에서는 요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등기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고 요 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취득세로 통합이 돼서, 그러면 세목관세에 따라 통합이 되는데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안 되겠죠? 똑같아져야 되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상삼8, 무독립8.15, U12, 원팔, 03시계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거 있잖아요. 통합된 세율인데 여기서 옛날에 취득세는 2%로 과세했었는데, 자, 취득세 과세 안 됐던 2%를 빼야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럼 종전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이게 중과 기준세율인데,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만든 조정세율이잖아요. 2%인데 이 2%를 빼요. 그럼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여기에 등기비용만 남으니까 종전과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어요. 2%로. 근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던 사안인데, 이 B사안은 보세요.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아지니까 여기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2%를요. 그러면 종전하고 어떻게 돼? 똑같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은 자, 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르라고 물어봐요.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 그래서 A사안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자,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사안이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B사안을 골라야 되는데, B사안과 A사안이 섞어져 있을 때 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B사안을 고르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사안과 B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세율 특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고개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요. 날씨가 그냥 무지하게 덥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 요새 며칠 엄청 더운데,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하죠. 다음 주가 더 덥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시원하고 건강 잘 유지하고 잘 챙기시고,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강의하는 지역 여러 곳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진단 검사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PCR 검사 받았어요. 선별진료소 받았는데 월요일 날 받았는데 화요일 날 음성. 그리고 또 한 곳의 지자체에서는 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들 예방 백신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밤에 연락 와가지고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이자 백신 있죠? 수요일 날 접종했어요. 접종했는데 수요일 날 접종하고서 바로 그냥 강의를 했더니, 낮에 있죠? 바로 그냥 아침에 오전에 주사 맞고 바로 그냥 오후에 강의를 했더니 강의 막 하는데 있죠? 열이 막 열감이 열이 나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 약간 휘청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해열제 먹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일단 마쳤어요. 오후 강의는. 근데 저녁 때는 아무래도 또 강의했다가는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강의는 취소하고 그리고서 좀 푹 쉬었더니 그리고서는 뭐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만 어제까지 목요일까지 팔만 좀 불편하고 이쪽 팔만 왼쪽 팔만 맞았는데 여기만 좀 불편했는데 오늘은 뭐 괜찮아요. 오늘은 약간 좀 불편하게 남아 있는데 조금 누르면 아프고 뭐 그런 정도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어제도 강의 잘하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신 차례가 오면 부작용 없습니다. 저처럼 뭐 어떤 사람은 뭐 엄청 고생했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보면은 저희 엄마도 그렇고 보면 뭐 부작용 없었어요. 그냥 체질에 따라서 하는지 저는 그냥 아무 부작용 없고 그냥 그랬습니다. 다만 바로 그냥 강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으시면은 좀 하루 정도 쉬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쉬시는 거예요. 요거는 보니까 쉬라고 하더니 진짜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쉬는 거 그거만 좀 하루 이틀 쉬시면은 부작용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백신 맞으시면 되고. 자, 오늘 세율 특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율 특례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죠.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기비용만 받는 사안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건데요. 예외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다 그랬습니다. 예외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항상 예외는 시험에서 세율 특례 문제가 나올 때는 중과세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고서 또 질문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요거 설명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이건 아예 고려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그 특례 세율의 3배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건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냐 이걸 아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보시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어요. 별로 안 친한 동창이 돈 빌려 왔을 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돈 빌려 왔는데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의리 갑한테 야, 너 사업하는 애가 너 유명히로 부동산 갖고 있다가 너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소유권을 전해.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새갈 수 있는 환매권을 특약을 맺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했다가 갑이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치르고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면 이 환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을 보면 을 입장에서 왔다 그냥 간 거고 갑 입장에서는 갔다가 다시 온 거고,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이 등기를 공짜로 안 해주죠. 등록세는 과세를 했습니다. 이거 통합돼가지고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면 여기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변한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정한다고 바꾼 적도 있는데 합한 세율이 아니라 뺀 세율입니다,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가구 일주택, 고급주택 제하고요. 및 부속 토지 취득.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한 명이 집에 있는데 놀러 올래? 아니면 야, 친구야, 우리 아빠 엄마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거기 놀러 올래? 나 그 집 가족인데.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죠. 근데 장성에서 무주택 일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집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고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또 상속으로 취득세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합니다. 상속으로.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도 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또는 읍 출신인 분들 손들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면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부모님 일하신 옆에 가방 던져놓고 일손도 돕고 옆에 뛰어놀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성에서도 자궁이 없는 농민이 돼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내가 상속받으면 그 논밭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한다는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4명이나 공짜로 역시 안 해주고요. 그래서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뺍니다. 그러면 등기비용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뒤에서 졸고 있지 말고 표준세율에서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제거. 자,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형식적 취득입니다.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고요.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말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요거 분할로 인한 취득. 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이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자기 거 그냥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형식적 취득이에요. 등기는 공짜로 근데 안 해주고요.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것은 표준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공유물 분할,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나오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동일 대지내에서 번쩍 들어서 목초나 조류식 건축물 옮겨요. 그럼 소유자 변동 없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자,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특례세율, 세율을 제공합니다. 단서 잘 봐야 돼요. 자,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근데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옮기기 전에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1억 2천이 됐다. 그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아니 왜 이러지 목소리가 공동소유 재산인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그럼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죠.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는 남편의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이에요 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꼭 기억합니다. 물론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인목의 취득도 시행령에서 특이하게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하지만 이건 참고고 위에 있는 것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먼저요, 환매 등기를 평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왔다 갔다 하는 거, 돈 빌려온 동창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된 농지를 취득하거나 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또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요거요. 어떤 세율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자, 옛날 요거 취득세 비용은 받았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예외는 전혀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외는 아예 관심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를 보시면 먼저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이런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면적 증가인 개수는 제외다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한번 볼게요. 이쪽에 정리해야 될까요? 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개수를 보시면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개수로 증가한 가액. 근데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요,
이 건축물 개수 나왔을 때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한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다. 지난주에 배웠어요. 건축물 신축, 재축은 원시축인데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봐서 세율 적용해. 그러니까 이거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원시축은 표준세율 원팔 몇 프로? 2.8%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 구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토지 지목 변경이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이요. 자, 보세요.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자,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됐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때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또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자,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과세 표준 구할 때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 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 가액에다가 만약에 보유하는 토지, 건물, 차량의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여기다가 과세되는 과점주주의 지분비를 곱했습니다. 60%. 그러면 6억 원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 구하잖아요. 이 과세 표준에다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냐? 간주취득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번호는 3번까지만 4가지에 간주취득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간주취득의 경우요. 세분하면 4가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뭐 그런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또 꼭 기억할 거,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꼭 기억할 거, 취득대금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납세무자에서 배웠는데. 자, 이럴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의 취득. 또 그 다음에 또 레저시설. 자,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도 어떤 세율이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이요. 전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전속기간 1년 초과하면 임시건축물 이런 것들. 자,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있지만 이 정도 여러분이 딱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와 함께 또 기억할 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거나,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저시설 같은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또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하거나,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럴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특별히 제가 강조한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항상 단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죠? 그러니까 백신 맞아서 그런가 갑자기 아버지 부르는 힘이 없네. 자, 요거 형식적 취득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율 중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합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해주고
다 단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점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취득.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옮겼어요. 역시 소유자 변동 없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단서 잘 봐야죠.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도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죠. 형식적 취득이야.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진 않았다. 그러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할 때 간주 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면적 증가 포함인지 제일 잘 봐요. 면적 증가되지는 않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 5번은 어떤 세율입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5번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47번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47번 문제도 반복되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민법상,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 아까 정리해드렸죠? 건축물, 자, 여기요. 건축물 개수로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이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지 면적 증가인 개수는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 세율을 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 얘기고. 그래서 기억번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2.8% 표준세율 정합니다. 2.8%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 간주식이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이거 뭐예요? 상삼 2.3% 표준세율 정 대상이죠? 2.3% 표준세율 대상이고요. 자,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이 정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니은하고 디귿이네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도 또 반복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요 48번 문제는 별표시합니다, 여러분들. 48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48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 자, 먼저 어떤 문제인지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중에 따른 주택의 부동산입니다. 자,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있어야 취득. 돈 빌어온 동창들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식적 취득이죠.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한 임시건축물 취득은 자, 어떤 세율 정합니까? 이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이거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임시건축물 취득 과세하는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2%로.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 내 거 내가 찾아갔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이나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이죠.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아야 되니까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모두 묶은 것은 어떤 겁니까? 기역, 디귿, 리을번.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시고요. 잘 기억하시고 세율 특례는. 그 다음에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중과세에 관한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1회 때 문제 수정한 거.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는
지난주에도 살짝 봤었는데 세 개 덩어리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 적은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그게 세 개 덩어리인데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세율 어떻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 과미력 적은용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 제가 적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말로 할게요.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잘 모르는 분은 그 다시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2%의 즉 요거 중과기준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2%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즉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우리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건 어떤 겁니까?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치성 재산을 고르라는 얘기죠. 사치성 재산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 우리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임직원이 사용하든 개인이 사용하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별장입니다. 그래서 별장 사치성 재산입니다.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다 사치성 재산이죠. 예. 과미력 적은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사업용 부동산. 이건 과미력 적은역 내 중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미력 적은역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몇 배요?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거죠. 예. 그 나머지는 사치성 재산이니까 전부 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100분의 400 4배를 합한 세율로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으로서 고르라 사치성 재산은 4개가 해당되죠. 그래서 4개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50번 문제는 23회 때 딱 한 번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건지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아래에 부동산 등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됐습니다. 50번 문제예요. 단 지방세법상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그 옆에 해설을 한 장 넘겨보세요. 딱 한 번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던 건데 소득세법 기본 통칙 내용이라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미력시용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그 중과세에서 기본 통칙 박스 안에를 보세요, 여러분들.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걸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먼저요, 1번이요.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군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는 중과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도 체크요.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를 신축, 증축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도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보세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서 1번 병원의 병실을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시장이나 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도 이거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미력 억제 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면 중과세합니다.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근데 중과세하는 본점의 예가 있고 중과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만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만 한번 보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 50번 문제 자체 내용이 좀 깊은 내용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50번 문제입니다. 69페이지 50번 문제 봅니다. 69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문제지. 지방세법상 아래에 부동산 자 잠깐만요. 50번 문제. 자, 지방세법상 아래에 부동산 등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아까 병원의 병실은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골프장 원래 사치성산이죠? 네, 골프장. 고급주택 원래 사치성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장,
고급 악장, 별장, 고급 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댁 5가지 사성사는데 그래서 맞잖아요.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 타워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건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화점의 영업장, 시장, 백화점 같은 거 영업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의 병실도 그렇고요. 이런 거 신축 중축.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 중과세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번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가볍게 보고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집 70페이지 5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다음 중 주택분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균세율이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사치성, 원래는 이렇게 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중과세 있죠? 그거를 지금 그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실은요, 그 주택 유상거래란 취득시 중과세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4배 합한 세율이면 이걸 이입대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시험에 나오면 그 근거 법령이 나오는데 지방세법 11조 지방세법 한번 참고들 보세요. 지방세법 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 남목의 세율. 이게 몇 프로냐면 이게 4%거든요. 농지 이외 부동산을 유상 취득했을 때 세율이요. 4%. 요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이 세율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이 4배니까 요거 중과균세율이 2%고 2%에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를 합한 세율이래요. 그러면 4%에다가 8% 합하니까 몇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12%. 그래서 12%로 중과세하는 대상을 고르라 그런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까지 배웠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에 고개 들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4배 합한 세율 살상재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지금 12% 중과세하는 대상을 고르라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나 취득시 자,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그게 4%거든요. 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4배를 합한 세율이요. 그러니까 4%에다가 8% 합한 세율이니까 12% 중과세하는 대상 적용되는 걸 골라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주택자가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했다. 자, 무주택자가 우리가 딱 주택 하나를 취득합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까지는 낮은 세율 정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1세대 1주택만 또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몇 주택까지? 2주택까지는 취득 가격에 따라서 1%부터 3%의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1에서 3% 세율을 적용해요. 낮은 표준 세율을. 그죠, 여러분들? 취득 가격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곱해요. 7억 5천 원만 딱 기억하라고 그랬죠?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그 다음에 9억 초과하면 몇 프로? 3%.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에서 3%. 요거 적용되는 것은 조정상 지역 내는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1에서 3%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과세고요. 그럼 무주택자가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 1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1에서 3% 세율 정도겠죠? 가격은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1주택자가 비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어떤 주택을 취득하느냐는 건데 조정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외에만 주택이 2개 꼭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택 조정상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이다. 그럴 때는 1에서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는데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그때는
이것도 실전 같으면 1주택이라고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어떡하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될 때 이때 취득은 자 1에서 3%입니다. 조동산지역 외 1세대 2주택이니까. 조동산지역 내 주택 두 채가 있는데 조동산지역 내 1주택을 또 취득해요. 그러면 1세 몇 주택이에요? 3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입니다. 조동산지역 내 3주택이니까 조동산지역 내는 2주택은 몇 프로? 8%. 그렇잖아요. 조정상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 내 개인이 취득할 때죠. 법인은 무조건 12%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네, 2주택.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자,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이요. 자, 얘네들은 세율 같이 갑니다. 몇 프로 중과세요? 8%로. 그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상 지역 내, 자, 1세대 3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세대 4주택. 세율 같이 갑니다. 얘네들 몇 프로? 12%로 중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니까 몇 프로? 12%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주택자가 비조정상 지역 내 1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비조정상 지역 내 1세 3주택이니까 몇 프로? 8%입니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 3주택 8%, 4주택 12%.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시가순액 2억 원인 주택을 무상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12%로 중과세하는데 여기서는 시가순액이 2억이니까 무독립 8, 1호 몇 프로? 3.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12% 중과세하는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네, 3번입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주택 취득에 대한 법인은 무조건 12%예요.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법인은 무조건 12%.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줍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2%고요. 법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었고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2번 문제는 우리가 고급 주택에 대한 우리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급 주택 그러면 여러분이 딱 올해 고급 주택 그러면 딱 요것만 기억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쪽에 정리 한번 해드리면 고급 주택 나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고급 주택 나왔다 그러면 딱 요것만 기억해. 고급 주택 나왔다 그러면 고급 주택 고주 주택으로 나왔네. 자, 고급 주택 나왔다 그러면 고급 주택. 요것만 기억합니다.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만 중과세.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고 고급주택의 요건이 올해 개정이 되는데 가액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가액 요건이 개정이 되는데 취득 당시 자,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네? 시가 표준액 얼마? 9억 원. 이게 6억이었다 9억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9억 원 어떻게 해? 초과하는 혜택입니다. 딱 9억까지가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9억 초과하는 혜택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고급주택. 취득세만 중과세고 가액 요건이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9억 원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취득 당시고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만 딱 일단 알아두면 돼요. 다른 세목은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종부세에서 고급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돼야 안 돼요? 되고, 네? 과세 대상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고급주택은 딱 정리해 두면 됩니다. 고급주택.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자
265제곱미터이고, 자, 그 주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인 경우 고급주택으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요건은 제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집 줘놓고 분양광고해요. 왜 분양광고합니까? 왜 분양광고한다고 그랬어요? 이사 오라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자, 고급주택 면적은 2455제곱미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오라고 공동주택은 분양광고하지, 단독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 안 하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 하는데 왜 한다? 이사 오라고.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그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잠깐만요. 265제곱미터니까 2455제곱미터 초과했죠?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9억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고급주택이 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2455제곱미터 초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원을 초과해야 고급주택이 된다. 여러분, 단독주택 기준에서 고급주택이요. 요걸 제가 PPT로 또 띄워놓을 걸 잘못했네. 자,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그냥 대충 그냥 그래도 알아듣도 돼요. 고급주택, 우리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 없을까봐.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고 바로 고급주택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요양을 위해서 저 시골 땅값 싼 곳에 집 짓고 집 지었어요. 땅값이나 집값은 얼마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해야지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처럼들.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67제곱미터 약 20평 이상 되는 수영장은 설치만 하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지 면적이나 가액중과 결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손들으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내 강역사상. 수영장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꼭 좀 한번 좀 손 좀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그냥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인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9억 초과해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그래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그래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있으면 각각 매 한 가구마다가 고급주택인지를 판단합니다. 1구의 건축물로 보아서 각각 하나의 1구의 건축물로 보아가지고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매 한 가구마다가 2455제곱미터 초과했는지 시가총액 9억 초과하는지를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고급주택 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다가구주택 넓은 집에 혼자 살지 말고 세를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럼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4번에 보니까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상속제하고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사 착공한 경우 고급주택을 보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딱 하나 예외, 국가지자체가 매각했을 때, 국가지자체나 투자기관이 매각했을 때 그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매각일로부터 30일 내 시장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입니까? 무조건 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납세무자 신고할 때 취득세는 무조건 며칠이다? 60일입니다. 이게 30일이었다가 60일로 작년에 바뀌었는데 다 통일했다고 그랬죠? 헷갈리지 말라고. 어떨 때는 60일, 어떤 때는 30일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자,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매각 통보 빼놓고는 다 며칠? 60일입니다. 60일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사에 착공했다. 고급주택으로 쓸 것도 아닌데 중과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3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60일이다.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지 않고요. 상시 적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자, 이렇게 해서 60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번 문제도 뭐 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3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하는 사치성 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별장용 건축물과 고락장용 건축물에 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바닥 면적의 5배, 도시밖은 10배에 해당하는 도시를 부속토지를 본다. 여러분 혹시 제 강의 그동안 강의 들었던 분들 생각나세요?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5배, 도시밖은 10배 이러는 거지. 지방세는 무조건 몇 배? 10배입니다. 지방세에서 별장, 취득세에서 별장, 고구락장,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봐서 중과세하고, 재산세에서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자, 재산세에서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할 때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 본다.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좌우지간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면 바닥 면적 몇 배? 10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10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무조건 10배고. 그래서 틀린 거 1번이네요. 네. 나머지 고급 선박이란 살성재산에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총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하고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각각 1구입태로 봐서 고급주택의 당률을 판단한다. 즉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도 공동주택처럼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유학집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요 한번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 유학집에 보면 쭉 나와 있었어요. 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별장, 골프장, 고부락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2명 이상의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잔물이 굴려도 소용없다. 그래서 기본소 요약집에 다 있었습니다. 자, 또 반복되네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취득세에서는 60일입니다. 내각 통보 빼놓고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4번 문제 또 고급주택 요건이 나오는데 아까 주요 내용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 다 드렸고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봅니다. 이게 1구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급주택 요건은 아까 고급주택은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만 딱 아시면 되고요. 딱 보는 데 시장이 없을 것이고 혹시 나오더라도 자세한 요건은 뭐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혹시 몰라서 한번 보면 1구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시가순익 얼마? 주택당 시가순익 9억 초과할 때 단독주택 고급주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시가순익 9억 초과하고 1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또 나왔네요. 소형 엘리베이터 제외하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기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가순익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그랬는데, 자, 이 지문이 엘리베이터는 가액기준과 결합하죠? 아까 나왔지만.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가액기나 면적기준 상관없이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수영장 때문에 틀렸어요. 얘네들은 면적 가액기준 따져볼 필요 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요거 틀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수영장 때문에요. 나머지는 그냥 공동주택 기준은 집 줘놓고서 공동주택은 왜 분양 광고예요? 245라고.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순익 9억 초과 이런 거. 자,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상 시가순익 9억 초과하고. 하여튼 가액 기준 요거 9억 초과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고급주택 그러면 다시요.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만 중과세. 가액요건 취득당 시가순익 얼마? 9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라는 거.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요건장 살짝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55번 문제 있죠? 55번 문제. 요거 풀기 전에 간단하게 과미력적 원적과 관련한 중과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일단 첫 시간이요. 잠시 쉬었다가 55번 문제부터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